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새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잠잠해지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부산에서도 새 연휴 동안 총 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요양병원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 걱정입니다. 그러가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 연휴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좋지는 않군요. 보니까 이 26명, 19명, 30명, 그러니까 총 7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이게 좀처럼 이렇게 하루 1일 확진자 수가 좀 감소되는 경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은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발생했던 확진자 총수를 구해보니까 288명으로 해서 하루 평균 40명쯤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는 보니까 평균 30명 정도 발생한 걸로 돼서 아직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명이 몇 명한테 감염시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확진자 수가 전차적으로 줄어들 걸로 추세를 예측하는데 다행히 0.85 정도로 떨어지는가 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또 0.96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또 우리 추가로 또 조용한 감염 전파가 있는 것으로 또 추정하는 우리 감염 경로 불명 사례도 한 11%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도 지금 여전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지가 않고 있어서 이 좀 긴장의 끈을 조금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3차 대유행 정점은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이번 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 서울 수도권 쪽 확진자 증가 추세 그래프를 보면 막 증가를 하다가 이제 탄하게 이제 평행선을 좀 그리는 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시점에서도 방심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증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좀 감소를 하다가 지금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락 요양병원에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구치소에서도 또 한꺼번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곳은 어떻게 옮길 수도 없고 결국은 코호트 격리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자꾸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달리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한 명이 생기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추가 이제 집단 감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편이 아닌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거의 대부분이 집단 감염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헤드락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게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가 해제됐고 12월 23일 선제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다시 감염이 발생한 거라서 너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조금만 방심해도 뭐 내가 예전에 우리가 생겼다가 이제 조금 주의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런 쪽 곳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고 다시 감염 전파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때도 추정 할 건데 이제 한 분이 제일 먼저 증상이 있었던 간병인 한 분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총 18명이 집단 감염이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도의 파랑새 노인건강센터에서 또 46분이 확진이 되고 그리고 제일 나라 요양병원에서 52분이 확진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노인시설 관계된 곳에 있는 분들은 조금 집단 감염의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화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셔가지고 사적 모임이나 이제 다중 이용 시설 하는 것도
이게 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용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코호트 격리 방식도 좀 바꿔가지고 뭐 확진자, 밀접 접촉자, 뭐 단순 접촉자 이렇게 다 분류해서 이제 하겠다 하던데 이런 거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부산시 방역당국에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생기게 되면 안에 밀집도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네. 그런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네네. 감염 전문 요양병원을 임시적으로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건의했는데 참 이게 갑자기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참 황당한 일이 또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서면에 뭐 클럽에서 네. 네네. 밤에 문 잠그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네. 거기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됐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저도 일입니까? 저도 듣고도 많이 놀랐는데 이 클럽 장소가 또 대개는 이게 지하에 있잖아요. 예. 지하가 되면은 여기가 아주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고 또 사람들이 거기 조금만 모여도 밀접하고 밀집되는 산밀 조건이 딱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또 더구나 자가격리하고 있어야 되는 분이 네네.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 자가격리라는 거는 결국은 격리 중에 언제든지 양성이 될 위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이 당시에 이제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있었다면은 상당히 많은 수를 또 감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우려스럽고 힘들더라도 좀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럽도 예. 아마 시민이 신고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혹시 두 분 아나운서 코파라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코파라치요. 코로나19 위반하는 네, 요즘- 거 하는 겁니까? 뭐 5인 이상 집합금지하니까 그 식당에서도 예. 그렇고 그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네. 이제 코파라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5인 이상 모이는 거나 방역수칙 어긴 거를 안전신문고 어플이라고 거기에 올리면 네. 그 중에서 아마 우수자를 뽑아가 시상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제도가 너무 악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코파라치가 없어도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서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네. 디테일에 있다고 저는 여기서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네네. 본인들 10만 원 과태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업주는 맞습니다. 네. 300만 원인데 업주도 네. 뭐 300만 원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토록 방역 수칙 지킨다고 집에서 다 꽁꽁 싸매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네.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정말 방역 수칙 지켜하고 지금 얼마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요. 많은데 그런 걸 맞습니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참 이 큰 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새 연휴에 해맞이 집에서 하시라. 그래서 명소들은 다 그 통제선을 쳐놨는데 보도를 보니까 거기 또 앞에까지 가셔가지고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거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뭘 조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에 갔다 오셔서 예. 되면 지금 이제 부산시에는 보면 임시 선별 검사소가 11군데나 이제 거의 구청에 구청마다 거의 생겼으니까 네네. 다녀와서 증상 없다고 이제 안심하지 마시고 꼭 그쪽 임시 선별 검사소에 들르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거든요. 네네. 검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영국이 요즘 굉장히 핫해지는 것 같아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또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가 뭐 1.7배나 감염력이 강하다. 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좀 희망 섞인 이야기, 한쪽에서는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될까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 좀 교차하는 네. 것 같아가지고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영국에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쪽 영국에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 의과대학 교수 한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작년 4월보다도 영국 런던에서 확진자 수가 아마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치명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새로운 백신을 무용지물로 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기초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 변이가 생긴 부위가 이제 S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이쪽 바이러스가 사람 점막에 붙는 부위에 변이가 생겼는데 백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제 변화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게 추후 연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네, 돼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